최진봉 교수, 손정혜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우리 빙상계에 승부 조작을 한 선수도 또 폭행으로 또 성추행으로 쫓겨난 선수도 죄다 지도자로 돌아왔는데 이들 모두 빙상계 실세라는 전명규 교수의 제자들입니다. 전 교수는 심석희 선수 폭행에도 깊이 개입한 사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재범 코치죠. 저 심석희 선수 폭행한 것으로 구속돼 있는 옥중 조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조사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폭행은 했지만 성폭력은 없었다라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성폭행 문제 때문에 조사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마 추가로 확보된 증거를 제시하면서 일일이 특정된 범죄 일시 장소에 대해서 묻는 과정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심 선수로부터 확보한 문자 메시지나 대화 내용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근거로 실제로 이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하나 지금 특정해서 제시하면서 신문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러니까 성폭행 혐의까지 더해질 텐데. 네. 근데 이 조재범 코치는 원래 국가대표 코치가 될 수 없었던 사람이었답니다. KBS의 취재 내용 보겠습니다.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을 한 달 앞둔 2014년 1월 쇼트랙 대표팀 코치가 선수 성추행 의혹으로 하차합니다. 그 뒤를 잇는 후임 코치로 조재범 씨가 들어왔는데요. 어떻게 선발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 추천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도 알기는 없고요. 심석희 선수가 선발전에서 종합 1위를 해서 지도자로 추천한 내용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조재범 씨는 자격이 없습니다. 당시 대표 선수 선발 관리 규정을 보면 형사사건으로 입건돼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대표 선수단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코치였던 조재범 씨는 2011년 승부조작 혐의로 법원에서 700만 원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거든요. 하지만 선발 과정에서 이런 기록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거죠. 승부 조작이 있었다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정확히 누구가 이렇게 포함됐었다 이것까지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연맹이 선발 규정을 어긴 겁니다. 분들한테 집중이 됐잖아요. 정권을 쥐고 있으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사람 몇 명 되는 거였거든요. 자격이 없는 사람을 앉혔는데 그 위에 빙상계에 실세가 있었다. 그렇죠. 이런 의혹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전명규죠. 많이 뉴스에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죠. 네. 이분이 지금 전 빙상연맹 부회장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 교수기도 하고요. 이분이 어떻게 해서 유명해졌냐면 사실 1988년도에 캘거리 동계올림픽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팀의 감독과 코치를 맡게 됩니다. 네. 우리나라 이제 쇼트랙. 그래서 쇼트랙의 부흥기를 이루게 되죠. 그 당시에 나왔던 선수들이 김동성 선수, 그다음에 안현수, 이수훈 선수 이런 선수들이 이제 스타 플레이어가 되면서 전명규라는 사람이 지도력이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실세가 됐군요. 됐죠. 네.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2014년도에 소치 올림픽 때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안현수 선수가 이제 러시아로 귀화를 하게 되잖아요. 그 계기가 됐던 게 아버지의 폭로에 따라서 귀화가 됐는데 귀화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파벌 싸움이 너무 세다. 근데 그 파벌 싸움의 중심에 바로 이 전명규 부회장이 있다. 이런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한참 그때 뉴스에서 이슈가 됐었고 그 사건으로 전명규 씨가 부회장직에서 사퇴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물러났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불과 3년 만에 다시 부회장으로 복귀를 해요. 그리고 이번 사태 그리고 지난번 이제 폭행 사태 때문에 부회장이 다시 물러나게 됐는데 이제 문제는 물러났다 들어왔다가 빙상계에 너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전명규 교수가 얼마나 영향력이 세나 이 4명의 지도자 사례를 준비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내부에서는 카르텔의 정점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이 전명규 전 부회장의 제자들이 과거의 각종의 비리로 처벌되거나 징계를 받고도 다시 복귀하는 과정들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지도자 A씨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성범죄인 성추행 의혹이 있었지만 더군다나 불법 도박 혐의로 이 자격정지까지 있었지만 2017년 특별 사면을 받고 복귀하기도 하고요. 지도자 B씨 같은 경우는 대표팀 선수를 폭행한 사건으로 무리를 빚고 사퇴를 했는데 다시 대표팀에 복귀를 하고요. 2번이나 올림픽에 출전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다른 지도자도 성범죄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동을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잘못을 했는데도 쉽게 복귀되는 이 과정에서 누군가는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다. 그것은 전명규다. 이렇게 지금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표를 한번 다시 볼까요? 네, 전명규 교수의 전 빙상연맹 부회장의 공교롭게도 이 4명이 다
제자들이다. 시청자분들이 보시고 저 바닥은 왜 저렇게 죄다 무슨 폭행, 성폭행, 성추행 뭡니까? 스포츠 불법 도박까지 있군요. 네. 왜 저러나 싶겠는데 공교롭게 그 사람들이 모두 전명규 교수의 제자들이다. 네. 그런데 이 전명규 교수가 심석희 선수의 폭행 사건에도 개입합니다. 그가 이 사건을 무마하려 했던 정황들이 나오는데 먼저 당시에 문화체육부 국감장에서 공교롭게 손혜원 의원이 이걸 질의하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체육계에서는 증인의 포괄적인 지시와 압박 때문에 조재범 코치가 심석희 선수 등을 때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재범 코치를 압박하거나 그런 적도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한테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욕을 하시다가 핸드폰을 또 하시다가 욕을 하며 머리를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뺨도 맞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심석희가 기자회견 하라는 거를 내가 막았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막았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 막았다고 자신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전명규 교수는 국감장에서 대부분의 의혹을 부인하는데 다음 녹취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자회견 하려고 했었어. 옛날에 맞자마자 그 다음날 기자회견 하려고 했었어. 근데 그거 막은 거야. 새벽 1시까지 얘기하는데. 들으신 것처럼 자기가 막았다는 녹취가 폭로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보겠습니다. 심석희 선수가 기자회견 막으려고 했고 본인이 막았다는 거고 그 다음 녹취 들어보겠습니다. 제 머리 더 아파요. 애는 지금 정신병원에 갈 정도로 힘들어서야 뭐가 난 이거 못하겠어. 석희야. 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압박은 해야 된다는 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설명을 해주시면요. 이게 뭐냐면요. 네. 지금 첫 번째 거는 본인이 심석희 선수가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때 네. 대통령께서 동계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 격려하러 진천에 갔었잖아요. 평창올림픽 직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심석희 선수가 이제 폭행을 당하고서 선출을 이탈한 상태였죠. 근데 감기에 걸려서 못 나왔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었고요. 네.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본인이 전화해서 계속 압박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랬으면 그날 터졌을 텐데. 그렇죠. 네. 근데 그것도 나쁜 짓이죠. 아니 맞은 학생한테 맞은 선수한테 위로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걸 처벌받도록 그러니까 때린 사람이 처벌받도록 해야 될 텐데 무마를 시도했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네. 두 번째 녹취록의 문제는 뭐냐면 죄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네. 심석희 선수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도 폭행으로 이 조재범 코치를 고소를 했어요. 네. 그게 3명인가 더 있거든요. 네. 근데 3분이 다 취하를 했어요. 근데 저 취하를 했던 정황을 보면 그 전명규나 아니면 다른 코치들이 계속 협박하고 압박을 넣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석희 선수 혼자만 남아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근데 네.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보여져요. 저 녹취 자체가 네. 계속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측근들, 코치들, 아는 사람 모든 사람 동원해서 전화해가지고 너 이거 취하해줘라. 불쌍하지 않냐. 네가 이거 취하 안 하면 너는 빙상계에서 영원히 떠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압박과 협박 비슷한 것들을 계속하면서 네. 결국은 취하하게 만들었다. 그 방법을 심석희 선수한테 동원해라. 이런 내용으로 들릴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본인의 밑에 있는 그 코치들이 잘못한 행동을 덮으려고 시도했는지 이 전명규라는 사람이 그걸 볼 수 있는 하나의 사례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녹취로 확인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이런 일련의 폭행이나 성폭행 사건을 무마하려는 몸통이 아니었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명규 교수의 녹취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니네 저번에 지금 그러니까 서로 17간 동안 또 안 하고 뺀질 지금 본인 계속 센 사람 차야 되는데 본인 말대로 하면 너네 전력 복구를 해야지. 자, 폭행당한 심석희 선수를 위하는 게 아니고 가해자를 위해서 돈 모아라고 다른 지도자나 후배들을 제자들을 압박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범죄가 발생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려는 시도를 했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나아가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지만 우리 법에는 고소인이라든가 참고인이라든가 증인에 대해서 협박을 하면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복범죄로 규정하고 있고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력을 행사했을 때도 형사처벌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강요나 압박이나 회유로 고소를 해서 적절하게 수사 절차를 나아가야 되는 사람을 압박하고 협박했다면 그 자체도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 부분도 확인해 봐야 될 것인데 이렇게 가장 카르텔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불이익을 주고 가해자를 두둔해 왔기 때문에 오랜 기간 피해자들이 용기를 못 낸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철저하게 진상 조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합니다. 이렇게 이제 구속된 가해자죠. 조재범 코치가 구치소 안에서 마음을 돌려서 전명규 교수의 책임을 확인하는 편지를 손혜원 의원에게 보냅니다. 저희가 그 편지를 입수했는데요. 내용을 좀 볼까요? 연세 들어간 최민정 선수가 실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전명규 교수가 한국 체대가 무조건 더 잘 나가야 한다면서 압박했다. 심석희 1등 못하면 각오해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또는 승부 조작이라고 해서 1등 시켜라. 이렇게 압박을 가했다는 겁니다. 조재범 코치는 왜 이런 편지를 보내는 겁니까? 아마도 이것이 자신의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나도 상부의 어떤 위법적인 지시나 압박으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했다라는 부분을 이제 외부에 알려서 선처를 받으려는 목적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건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지만 이것도 진상조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선수들한테 폭행을 지시하거나 지금 승부조작을 지시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또 이 사람을 때렸다라는 이건 다 모두 하나하나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방적인 주장인지 사실관계 이렇다면 이 부분도 인지 수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런 폭행이 조재범 전 코치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오래 전부터 간행되어서 올 수밖에 없는 게 내부의 그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에 의한 지시가 있었다. 이런 부분이 더 심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전 저 편지에서 승부 조작을 해서라도 1등 시켜라. 이거는 좀 이게 무슨 불법을 행하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지시를 했다고 하니까 그동안의 빙상계가 얼마나 오염됐는지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또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승부 조작으로 처벌받는 적도 있었어요. 코치들이. 그런 걸 보면 이게 얼마나 빙상계가 공정하지 못하고 전명규라고 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얼마나 좌지우지 되어지고 그 사람이 자신의 밑에 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코치로 만들고 그 사람을 통해서 빙상계 전체를 장악하고 본인이 잠깐 떠나 있는 시간에도 계속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지금도요. 지금 떠나 있는 상태잖아요. 부회장 그만뒀거든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곧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서 그 뭐 여러 가지 실체에 대해서 말하는 걸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이번에 완전히 저분이 더 이상 빙상계 발을 못 붙이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젊은 빙상인 연대라고 젊은 그 빙상인들이 모여서 지금 이 문제를 계속 폭로하고 있는데 이 기자회견에서 나온 전명규 교수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권력이 한 분한테 집중이 됐잖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아직도 그분이 영향력을 미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또 가장 지금도 두려워하시는 게 그분이 다시 돌아오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부분이 다른 뭐 선수라든지 학부모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이제 그렇게 해서 안현수 선수 때 그렇게 해서 떠난 사람이 또 돌아왔으니까 빙상인들 젊은 빙상인들은 저 사람 또 돌아올까 봐 두렵다는 거 아니에요? 학습된 효과지 않습니까? 지금 자취를 감췄고 뭐 안식년 갔다는 말도 있고 한체대가 오늘 긴급회의 열었다는 말도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한체대에서는 긴급회의 열어서 연구년, 안식년을 학교에서는 연구년이라고 부릅니다만 연구년을 취소하겠다고 했어요. 그 말은 아마 연구년하면 대체적으로 교수들이 외국에 나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국에 하려고? 그렇죠. 연구년 취소하면 당연히 들어와야 됩니다.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수사 종결 후에 징계하겠다고까지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학교 차원의 징계잖아요. 교수니까. 근데 이걸 떠나서 저는 대한체육회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이분이 더 이상 빙상계에서 여러 가지 이런 여러 가지 나쁜 일들에 연루가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빙상계 문제에 가장 정점에 있는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빙상계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지금 아까 젊은 빙상연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많은 비리가 있음에도 아직도 그게 다 밝혀지지 않고 있다잖아요. 혹시나 돌아와서 본인이 피해를 당할까 봐 말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고 하면 빙상계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저는 정말 대한체육회나 아니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전명규라는 사람이 빙상면은 다시는 발을 못 디디도록 만들어야 되고 모든 문제점들을 낱낱이 밝혀내서 처벌받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빙상계가 왜 성폭행 관련해서 추가 피해자들과
추가 폭로를 하겠다고 했는데 젊은 빙상인 연대에서 그게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날짜가 잡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들이 직접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 네. 사례를 공개한다고 하고 피해자 6명에 대한 사례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전현직 그 지도자 포함해서 모두 4명이 가해자가 지금 특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피해자 중에는 올림픽 메달리스트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왜 이름을 밝히지 못하고 공개를 하지 못하는 것이냐. 2차 가해에 대한 우려,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그러니까요. 아직도 있다는 것이고 우리 네. 사회가 그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선 이 피해 사례를 공개하는 데 그치지 말고 가해자를 철저하게 처벌하고 응징하고 징계해서 피해자들에게 사회가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 이런 신뢰를 줘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전명규 교수뿐만 아니고 전 교수의 이른바 인맥들도 그대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또 잘잘못을 잘 따져서 추려내야겠습니다. 자, 손정혜 변호사, 최진봉 교수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